연두빛의 예쁜 실록들이 눈을 시원하게 하고 탐스럽게 피어나는 이팝나무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듯한 이 아름다운 계절 한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네방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최인호 작가님이 쓰신 소설 맹자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맹자 어머니의 교훈을 소개하는데요. 공자는 60살에 숭략홀과 안정제라는 젊은 여인과의 야합에서 태어난 비정상적인 사생아인데 반해서요. 맹자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공자, 맹자 모두 편모스라에서 가난하게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맹자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한껏 기대를 받으며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맹자의 어머니의 지극한 교육열은 유향에 쓴 열려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이란 고사성어는 바로 맹자 어머니의 지극한 교육열을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성어로 어머니가 맹자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전기에는 어린 시절 그의 집이 묘지 근처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주위로 항상 장례 행렬이 지났고 장례식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그 모습을 흉내내곤 하였는데요. 어린 맹자도 묘지를 파는 흉내를 내며 놀았으며 자연히 상류꾼들이 부르는 노래도 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대로 두면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게 두려워하여서 묘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시장 근처로 이사하였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싸구려 싸구려를 외치면서 큰 소리로 물건을 흥정하는 흉내도 내는 맹자를 보고 맹자의 어머니는 시장 역시 아들이 성장하기엔 좋은 환경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3번째로 이사한 곳이 바로 학교 근처. 이곳에 와서야 맹자는 글 공부하는 흉내를 내며 지내고 예를 지내는 흉내를 내며 놀았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자식을 기르기엔 더없이 좋은 곳임을 깨닫고 비로소 안심하고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교육에도 무엇보다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비유할 때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라는 뜻의 맹모 삼천 고사성어를 인용하게 되었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도 쓰이는 이 고사를 맹자의 어머니 급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었던가를 말해주는 가장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네, 맹자가 3번 이사 끝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제구를 늘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예를 흉내내며 놀았다는 기록은 맹자가 어렸을 때부터 공자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사생아를 낳고 이를 꺼려 아버지의 묘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은 철부지 공자의 어머니와는 달리 명문가의 후손이었던 맹자의 어머니는 네, 집안이 생계와 자식의 교육이라는 이중의 고난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고 오직 교육만이 맹자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패티김의 사랑은 영원히. 3살 이전의 아이의 인격이 모두 형성된다는 현재 유아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응변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는 어머니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자신감 넘치는 소년으로 성장하였지요. 이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예가 열려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나이가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당시로서는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맹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 곁을 떠나 공부하던 맹자가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집이 그립고 공부가 지겹기도 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때 맹자의 어머니는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 주기는커녕 배틀에 앉은 채로 맹자에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공부는 다 했느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갑자기 돌아왔느냐? 이에 맹자는 변명하였습니다. 제 물건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찾고자 하여서 돌아왔습니다. 맹자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잠자코 곁에 있는 칼을 들어 짜고 있던 배를 단숨에 잘라버렸습니다. 네, 어린 맹자가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배를 자르십니까? 그러자 급시가 나무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글 공부를 시킨 것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 베어버린 배가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것 같다. 잘라버린 배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물건이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잃어버린 물건과 같은 하찮은 일에 정신이 팔려 공부에 전념하는 것을 잊고 돌아온다면 이는 마치 허송세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후 맹자는 심기일전 경전 공부에 몰두하여 학문과 예의를 두루 익히는 정도를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배를 잘라 아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해서 단저교자 혹은 맹모단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맹자의 일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답니다. 네, 즉 공부를 중단하는 것은 다 짠 배를 잘라버리는 일과 같다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인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배를 짜서 이득을 얻는 이보다 의의가 중요함을 어린 맹자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배를 짜면서 득보다 의의를 추구하는 교육을 시킨 맹자의 어머니처럼 지금의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자녀 교육은 어떨까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좋은 학원을 보내려고 집을 옮기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효자 효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식보다 인성이 먼저 아닌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즐거운 시간 되셨을까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이 계절에 건강 잘 지키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